자,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021년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대에서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,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핵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이 됩니다. D-3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누가 결정한다? 유창훈 판사가 결정한다. 유창훈 판사는 누구냐?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다. 이번에는 어떨까? 물음표.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?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지요. 임의적으로 추측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일일 보도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.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.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?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. 증거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뭔 인멸할 게 있습니까? 원래 저 핸드폰은 제가 프랑스 갈 때 바꿨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한 핸드폰을 쓰고 온 거예요. 돌아오는데 딱 일주일 됐잖아요.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.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 구입한 일주일 된 핸드폰. 그 비번까지 알려서 제출했어요.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영장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유창훈 판사가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창훈 판사는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었지요. 그때 기각하면서 기각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. 유 판사가.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,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, 이거 단정 못해요. 따라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라고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유창훈 판사. 서정욱 변호사님, 이번에 판단의 결과는 어떠할까요? 제가 이제 이 TV에서 중요한 제 취재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취재를 했어요. 검찰이 유창훈 판사를 의도적으로 택했다. 잠깐만요. 검찰이 유창훈 판사를 택했다. 유창훈 판사가 영장 심사를 막게끔 하려고 오히려 그거를 검찰이 택했다? 예. 무슨 말씀입니까? 이게 영장 담당 판사가 세 분이죠. 근데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합니다. 근데 이 검찰이 이번 주에 유창훈 판사다. 이걸 모를까요? 알겠죠. 당연히 알고 청구한 거예요. 고의로.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?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. 검찰은 자, 첫째. 이재명 영장을 기각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. 근데 송영길까지 기각할 수 있을까? 그러면 이게 우파나 보수 쪽에서 유창훈 판사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? 그때도 이게 비난이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시킨 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발부될 수 있다. 이게 첫째 이유고요. 첫째고, 두 번째, 유창훈 판사가 강내구, 박용수 보좌관 전부 영장 발부했죠. 그랬어요. 근데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합니다. 밑에 보좌관도 참모도 발부했는데 송영길을 기각한다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점에서 두 번째 이유고요. 마지막에 검찰도요. 최악의 경우 유창훈 판사가 만약에 기각하면 고민 없이 바로 재청구한대요. 만약에 유창훈 판사가 이번에 영장 심사를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바로 또 한 번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승부수 들어간다. 지금 이게 식대 대납이라든지 몇 개나 아직 영장이 빠진 게 있어요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재청구하는 게 부담이 되죠. 근데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. 영장 재청구하는 게 당연하죠. 만약에 유창훈 판사가 기각하면 재청구하면 다른 판사가 하게 이렇게 검찰 내규가 돼 있어요.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검찰은 일부러 저는 유창훈 판사에게 가도록 청구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자,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영장이 청구된 날 짜장면을 먹는 모습의 사진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가 있었지요. 옆에는 시시, 이름이 시시입니다. 저 개 이름이 시시. 저 송 전 대표 보이네요. 송 전 대표가 키우는 반려견 시시와 함께 효창공원역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올렸어요. 전날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날이었습니다. 조상규 변호사께서 왜 손을 드신 겁니까? 저희 집에도 애견이 있습니다. 35kg짜리 차우차우가 있는데요. 그래요? 절대로 짜장면을 먹이지 않습니다.
짜장면은요 강아지가 먹으면 죽습니다. 아이고. 강아지는 사료와 닭가슴살 아이고. 이런 거 먹어야지 어떻게 밀가루 음식과 저렇게 간된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? 그리고 저 그릇을 사람 먹는 그릇을 이렇게 주면 그 집주인 저 가게 주인은 저 그릇을 또 어떻게 씁니까? 아이고. 제가 볼 때는 애견 코스프레 한 것 같습니다. 애견이 코스프레예요. 왜? 진짜 애견이는요 절대로 짜장면을 주지 않습니다. 그 준다는 말했다는 것 자체가 평소 때 애견을 이 관리하고 키우고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. 뭐 실제로 저 중국집에서 송 전 대표가 저 시시에게 뭐 짜장면을 실제로 먹였는지 뭐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. 그렇지요. 예. 근데 스스로 어쨌든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적기는 했어요. 뭐라고 적었습니까? 좀 전에. 시시는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네요. 이렇게 적기는 했어요. 그래서 약간 뭐 이 동물 뭐 학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살짝 인 바가 있고요. 자,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렇게 억지로 만든 꾸민 조서를 가지고 딸딸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님은 이게 진짜인지 조작된 건지 편집된 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저도 이 영장을 받아보니까 네네.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규정이 되는구나. 네.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더라도 네. 또 안 되면 뭐 안 된 대로 아무튼 마음을 비우고 저는 어디에 있든지 이 윤석열 정권에서 사는 게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. 저게 심장을 찌를 자세로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하나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민주공화국을 회복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창훈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죠. 맞죠?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뭐랄까 유추는 가능은 해요. 이랬거든요. 이 돈봉투 관련해서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. 강래구, 박모 씨,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있잖아요. 박모 씨, 윤관석 의원 이렇게 3명이 구속이 됐는데 저 구속된 3명 가운데 강래구, 저 박모 씨 있잖아요. 저 영장을 누가 발부했느냐? 유창훈 판사가 발부했습니다. 저 3명 돈봉투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 가운데 강래구 박모 씨는 유창훈 판사가 자, 오케이, 구속시켜야 됩니다. 발부! 저 윤관석 의원은 윤재남 판사인가? 뭐 그 판사가 발부를 했는데 저 3명 가운데 2명은 유창훈 판사가 발부를 했다. 유창훈 판사도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. 위중하게 보고 있다. 뭐 이런 정도는 유추가 가능할 듯 싶은데 조상규 변호사가 또 손을 드셨네요. 도주 우려,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. 프랑스에 있을 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 빨리 와라, 한국으로 빨리 와라 4월 달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오셨지 않습니까? 도주 우려 있고요. 그때 폼 바꾸셨지 않습니까? 박영수 특검도 유창훈 판사가 기각했다가요. 2차 청구에서 윤재남 판사가 재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. 똑같습니다. 박영수 특검 망치로 폰 깨가지고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된 겁니다. 증거인멸의 우려 21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도 아직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. 말 맞추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송 전 대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.